네, 다음은 잠금장치 메뉴입니다. 잠금장치는 일단 첫 번째는 키가 있습니다. 저는 제 폰, 와이프 폰, 그리고 카드 두 개가 등록되어 있고요. 이것도 등록하는 거 다들 보셨죠? 과감하게 스킵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장금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뒷문, 양쪽 그 문 열고 닫는 거 잠글 거냐 말 거냐. 예, 저는 아이가 커서 해제했는데 아이가 좀 어리거나 좀 갑자기 이렇게 좀 버튼을 누를 수 있다. 문 열린 버튼 누를 수 있다고 하시면 잠가 놓는 것도 좋습니다. 창문 잠그도 있는데 창문 잠그까지는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요거 편한 겁니다. 워크 어웨이 도어 잠금은 멀리 갔을 때 문 자동으로 잠가주는 거 켜시고요. 집 제외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 애들의 문화 때문인 것 같은데, 미국 애들은 집 안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문 닫아 놓는 차고 그런 좋은 집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데서는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있는 메뉴 같은데, 한국에서는 필요 없는 메뉴이긴 하죠. 그리고 운전석 도어 잠금 해제 모드, 저 지금 이거 안 해놨죠. 이거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거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거는 미국 문화 때문에 만들어진 기능인데요. 정확하게는 도어 잠금했을 때 운전석만 도어 잠금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왜 만들었냐면, 가까이 가서 차 문이 열리는 순간 문 4개가 다 열리잖아요. 그 순간에 조수석이나 다른 문으로 도둑들이 들어온대요. 생각보다 미국에 차 도둑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켜놓으면 문 가까이 와서 열 때 운전석만 열리게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주차 시 잠금 해제, 이거는 뭐 당연하죠. 파킹 누르면 잠금 해제 해주는 거 켜 놓으셔야 되고요. 차량 열림 상태 알림, 요거는 앱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보면 모바일 알림이 전송됩니다. 문이 열려 있거나, 문이 진짜 물리적으로 열려 있거나, 창문이 내려가 있거나, 이거는 도어 및 윈도우니까 뭐 둘 중에 하나 열려 있으면 앱으로 알림이 와요. 그럼 맞다 하고서 앱에서 잠그면 되죠. 근데 문이 열려 있는 건 닫을 수 없죠. 창문은 닫아줍니다. 네, 창문을 닫아주려면 요 맨 아래 요거 설정하시면 돼요. 잠근 시 윈도우 닫기. 지금 아까 요거 설정해 놓으면 멀리 떨어지면 자동으로 잠그죠. 자동으로 잠기는 순간에 창문 4개 다 닫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 혹시나 창문 열고서 어디 잠깐 갔는데 잠깐 문이 열린 상태인데 문이 안 잠겼어요.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차 안에 다른 키가 있거나 그런 상황에 멀리서 있었는데 맞다, 알림이 왔어요. 요거 덕분에 알림이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잠금 누르면 그때 또 창문이 다 잠기는 거죠. 그리고 요거 잠근 확인은 멀리 자동으로 떨어지면 문이 잠기죠. 그때 빵 확인해 주는 거 요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운전석 도어 잠금 해제 모드만 사용하지 마시고 다 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켠다고. 네, 잠금 장치 메뉴였습니다. 네, 라이트 메뉴고요. 아까 헤드라이트 말씀드렸죠. 저는 자동으로 해놓고 뭐 더 이상 건드릴 거 없다. 아까 컨트롤 메뉴에 있었고요. 이제 문제 안개등 메뉴. RWD 안개등 없는데, 저도 카페에서 글이 하나 있어서 안개등 자주 쓰시냐고. 뭐 저는 안개등 이 버튼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 내용 나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서 찾아봤고요. 최근에 비 되게 많이 왔잖아요. 비 엄청 오던 날 한 번 써봤어요. 2년 만에 처음. 네, 안개등 없어도 괜찮아요. 저희 라이트 밝아요, 모델 Y. 그리고 실내등은 제가 지금 촬영 때문에 켜놨고요.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킹 누르면 불 켜지지만 드라이브 들어간 순간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이거 좋은 거 꿀팁 하나 드릴까요? 실내등 지금 제가 한번 컨트롤 해볼게요. 다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껐다가 켰다가 밝기 차이가 조금씩 보이시죠? 뒤에서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행할 때 밤에 아이가 자잖아요. 근데 그전엔 책 읽느라고 불을 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쪽에만 이렇게 켜놓고 있어요. 뒷자리 쪽에. 그러다 애가 잠들면 저거 꺼져야 되는데, 네, 이렇게 끄면 됩니다. 너무 좋죠. 소프트웨어로 모든 기능들을, 모든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능들을 조작하는 장점이 여기 있습니다. 실내등 조작이 여기서 가능하고요. 자, 여기 문제의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있다는 거 아셨나요, 여러분들? 테슬라 앰비언트 라이트 있어요. 켜볼까요? 네, 지금 아예 화면에 찍지도 않아요. 찍을 가치도 없어서. 찍을 가치도 없습니다. 켤 가치도 없어요. 저 이거 지금 꺼놓고 다니잖아요. 한국말로 이렇게 이퀄 땡땡 해놓고 쓰면 풋등, 네, 발풋자의 등, 불등자. 죄송합니다. 그냥 풋등이에요. 네, 조수석과 운전석에
그 한국 용어로 푸뚱이라는 그 불인데 이거 이름을 막 화가 나서 말이 막 꼬이네요. 이거를 이거 왜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해놓으면 사람 기대하게. 그냥 푸뚱입니다. 키실 분들은 키시고요. 저는 운전할 때 좀 어두운 경우들이 꽤 있어서 어두울 때는 오히려 내부가 더 어두운 게 운전하기 편하거든요. 꺼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요거 너무 편한 기능, 자동 방향 지시등. 사실상 자동 방향 지시등이 꺼지는 기능. 이거 지금 말이 좀 해석이 헷갈리죠. 일단은 자동 취소로 놓으시고요. 자동 취소는 뭐냐면 깜빡이 넣었을 때 지금 얘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금 테슬라 깜빡이는 반클러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너무 또 한국 용어인데. 반깜빡이 넣었을 때랑 끝까지 넣는 깜빡이 했을 때랑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넣으면 차선 다 넘기고 핸들 이렇게 풀리기 전까지는, 또는 뭐 이렇게 꺾고서 핸들 풀리기 전까지는 안 꺼지죠. 근데 반깜빡이는 어떤 조건이 되면 꺼져요. 그게 요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현대 기아차는 3회, 5회, 7회 설정이 있죠. 그렇게 반깜빡이 하면 3번 설정해 놓으면 3번 깜빡하고 꺼지죠.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 테슬라는 차선 인식을 하잖아요. 운전하다가 깜빡이 넣고 차선을 넘어가요. 그러면 얘가 차선 넘어갔네? 그때 자동으로 끕니다. 이거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요. 이 업데이트가 됐을 때 저는 좀 감탄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정말 많이 화가 났었거든요. 이 반깜빡이 기능은 있는데 왜 안 꺼지냐, 3회, 5회, 7회, 10회 이런 거 설정하게 넣어줘라 라는 그런 마음의 외침을 일론 머스크한테 계속 했었는데, 테슬라 얘네들은 업데이트를 이렇게 심플하게 해줬어요. 그거 뭐 횟수 뭐하러 조정해, 너 그거 차선 넘어갈 때 쓰는 거 아니야? 차선 넘어가면 꺼줄게. 그거예요. 자동으로 꺼집니다. 정말 편하니까 쓰십시오. 오토 하이빔 안 쓴다고 아까 말씀드려서 꺼놨고요. 하차후 헤드라이트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냥 저는 처음에는 꺼놨다가 요즘엔 켜놨었는데 다시 끌까 싶기도 한데요. 되게 하찮은 기능이에요. 다만 야외에 자가주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어두운 환경에서 내리실 때는 이게 필요하죠. 하차했을 때도 헤드라이트를 30초간인가요? 좀 켜주는 기능이거든요. 20초였나? 네. 저는 주차장이긴 한데 그냥 라이트가 예뻐서 보고 싶어서 켜놨어요. 그리고 이건 스티어링 휠 라이트인데 뭐 크지도 않습니다. 화살표 조그맣게 나오는 거, 그거에 대한 키는 건데 켜야죠. 예쁘니까요. 네, 여기까지 라이트 메뉴입니다. 네, 다음 디스플레이 메뉴입니다. 극미세 꿀팁 때 말씀드렸죠. 그냥 기본값을 어둡게 해놓고 다니시면 눈이 편하다. 그냥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뭐 대단한 거라고. 밝게 하는 게 예쁘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눈부셔요. 저는 어둡게 하고 편하게 하고 다녔더니 밝게 못하고 다니겠어요. 근데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 하나, 이건 그냥 극미세 꿀팁도 아니고 그냥 극미세 경험 하나 공유드릴까요? 낮에 밝게 해놓고 다니면, 자동이죠. 자동으로 해놓고 다니면 낮에 이렇게 밝게 돼 있는데, 이러면 어차피 화면만 잘 보이는데요, 어둡게 하고 다니면 여기가 좀 반사된다 했잖아요. 저는 지금 이게 비반사 필름이 아니라서 와이프하고 타고 다니면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이쯤에 와이프 얼굴이 있어요. 이게 저도 지금 촬영하다 보니까 제 얼굴 귀신처럼 여기 좀 나오고 있는데, 와이프 얼굴이 여기 귀신처럼 떠 있을 수 있다. 가끔씩 이렇게 놀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저 막 운전하고 있는데 멍하게 여기서 저를 쳐다보는 귀신 같은 와이프. 오늘 저 너무 신났네요. 지금 막 잠잘 시간 넘어서 약간 미쳐가는 것 같아요. 자, 디스플레이는 저는 어둡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밝기는 자동으로 해놓으면 돼요. 자동으로 해놓으면 이거 보이시죠? 저도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찍어주면서 처음 봤어요. 자동 밝기 조절해 놓으시면 되고, 저는 그 밝은 게 눈이 아파서 이 상태에서 터널 들어갔을 때 이 조절을 막 하려고 했는데 이 조절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음성인식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어둡게 해놓고 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스크린 클리닝 모드 설명드렸었죠. 스킵하겠습니다. 스크롤 휠, 이게 디스플레이에 있는 기능이 맞는 게 여기에 디스플레이 되거든요. 왼쪽 스크롤 휠 누르면, 꾹 누르면 이 메뉴가 떠요. 지금 저는 펜 속도로 해놨고요. 펜 속도 조절을 이렇게, 소리 들리시나요? 왕 나오죠.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돼서 너무 편한 기능인데, 왼쪽 메뉴로 나가면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네. 되게 많죠? 이거 보세요. 글로박스 여기 있어요. 철크덕. 아, 이것도 나중에 조카 보여주면 이제 저를 하찮게 바라보겠죠. 다시 꾹 누르면 아까 설정되어 있던 게 또 실행되기 때문에 글로박스는 이렇게 되고, 다시 메뉴로 가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 메뉴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죠. 화면밖에 여기 있었네요. 우와. 근데 저는 이제 블랙으로 쓰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는 메뉴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저는 펜 속도라서 여기로 설정해 놓고 쓰고 있는데 잘 안 쓰게 돼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런 왼쪽 스크롤 휠 길게 눌러서 설정하는 메뉴를 볼 수 있다. 제가 그대로 읽었는데 제 설명이랑 똑같네요.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 언어, 음성인식 언어 한국어로 다 놓으시고요. 텍스트 크기는 이게 얼마 전에 업데이트 됐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거 필요 없거든요. 근데 좀 눈이 잘 안 보이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크게 하는 메뉴가 있으니까 쓰시고요. 시간은 저는 12시간으로 놓고 쓰고 있고, 이 시간은 여기에 뜨고 있습니다. 오후 11시 2분이라고 뜨고 있죠. 이게 24시간으로 바뀌면 23시 보이시고, 에너지 디스플레이는 요거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숫자를 터치하면 바뀌어요. 39%죠. 138km죠. 누르는 대로 바뀌니까 네, 좋다. 요것도 업데이트 된 거예요. 예전에 이거 터치해도 아무것도 안 했었거든요. 아이, 너무 좋아요. 자꾸 너무 좋다는 얘기 하면은 너무 테슬라 같은데. 네. 그냥 전 차가 다 좋습니다. 그 중에 테슬라가 제일 좋은 거지. 거리 단위, 저희 단위, 온도, 타이어 공기압, 킬로미터, 도시, PSI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심플하죠? 자, 주행거리계입니다. 그야말로 주행거리 쭉 누적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보는 정보는 이 에너지죠, 에너지. 전비입니다, 전비. 지금 보면, 킬로미터당 121 와트시 썼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직관적이지 않아요. 연비라고 하면 1리터 기름 넣었을 때, 기름 뗐을 때 몇 킬로미터 가냐. 그게 이제 연비죠. 내연차 연비가 뭐 요즘에 잘 나오는 하이브리드 24km 나온다. 뭐 디젤 좋으면 뭐 고속도로에서 21km 나온다. 라고 얘기하죠. 전비는 기준을 1리터로 잡는 게 아니고 1kW시, 지금 여기는 와트로 돼 있잖아요. 와트시로 돼 있잖아요. 킬로와트시. 1kW시당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를 전비로 측정을 합니다. 지금 RWD 모델하고 이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하고 공인 전비가 5kW시 per 킬로미터인가요? 네, 그 정도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지금 보시면 요거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1000 나누기 121 하시면 됩니다. 1000 나누기 121. 이 정도 되면 한 8km 정도 나오나 그 정도 되는데요. 이거 되게 좋은 전비예요. 그리고 보면 평균, 저는 지금 사실 토탈은 여기 있어요. 제 전체 평균, 제가 지금 67,000 탔는데요. 와, 이거 저 지금 처음 보는데 8,800kWh를 전기를 썼네요. 완전 썬더볼트네요. 평균 에너지가 누적으로 저는 지금 130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차이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RWD 스탠다드 레인지는 모터가 하나죠. 뒤에 하나. 근데 앞뒤로 쓰는 모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터를 두 개 쓰니까, 그러니까 듀얼 모터인 롱레인지, 퍼포먼스, 그 모델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만 쓰는 저희 모델보다 전기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전비가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모터가 두 개니까 이 모터가 1, 2kg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전비를 더 쓴다. 그래서 RWD 모델, 그리고 저 같은 스탠다드 모델, 이 두 가지 모델이 전비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습니다. 조금 더. 그래서 이제 카페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와, 스탠 전비 좋네요 라고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RWD 모델도 이제 고 출고 다들 받으시면 전비가 막 그렇게 뜨실 텐데, 롱레인지 대비해서는 조금은 좋다. 다만 저는 지금 보면 110대 120대 나오는데, 이것도 제 기준에서 되게 잘 나오는 거거든요. 평균이 130이니까 겨울에는 저도 한 130, 40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봄 가을이라서 요즘에 지금 에어컨 틀고 있긴 한데, 봄 여름 가을에는 요 정도 110 후반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왜 제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개인마다 다 달라요. 차에 따라서 전비가 좋은 게 아니고 연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타더라도 막 고갯길 많이 다니면 연비 안 좋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비가 좋게 나오는 기준은 제 경험상 보면 그냥 평지 도로에서 가속을 많이 하지 않을 때가 가장 좋은데, 속도는 제 경험상 한 70km에서 한 90km 정도 갈 때. 경제속도 아닌가요? 옛날에 내연차 경제속도 70km. 전기차도 비슷합니다. 다만 그 속도로 막 이렇게 고갯길 올라가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제 출퇴근길은 평지고 조금 내려가는 도로가 많아서, 출근길은 저 오늘도 한 91인가 찍었거든요. 93 정도 찍었거든요. 에어컨 틀고도. 근데 퇴근길은 한 120 정도 나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비가 좋은 건, 어떤 분이 카페에서 이 질문도 하셨어요. 제가 전비를, 저 오늘 전비 93 나왔어요 올렸더니 회생제동으로 충전 많이 하셨나요? 하는데, 여러분, 회생제동은 크게 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퍼즐을 넣었죠. 잠깐 멈췄죠. 강조 포인트이기 때문에 편집하지 않고 넣었는데, 전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엑셀이에요. 엑셀. 가속, 특히 급가속 많이 하면 전비 팍팍 떨어집니다. 근데 저처럼 평범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냥 평범하게 출퇴근 하실 거잖아요. 막 갑자기 막 급가속하고 막 끽하고 그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평범하게 다니실 때도 보면은 여기 계속 가운데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쭉쭉 올라가는 게 이제 엑셀 가속인데, 이게 한 반 정도 넘어가거나 한 7, 80% 넘어가는 거 굉장히 많이 밟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그렇게 많이 밟냐면, 멈췄다 출발할 때는 얘 차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많이 써요. 근데 저처럼 장거리, 저는 하루 편도 50이잖아요. 그 중에서 한 40km가 고속도로, 고속화도로인데 적당히 밀려요. 한 70km에서 90km 정도로 다녀요. 그러니까 에너지 많이 쓰지 않고 보면은 아침에 요만큼씩 쓰거든요. 그만큼씩만 밟고 가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거의 크루징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출근길은 전비가 좋고, 너무 전비 또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걸 인위적으로 해보려고 막 에어컨도 안 틀어보고 발 컨트롤 해보고 해봤는데, 그래봤자 큰 차이 없습니다. 네. 잘 나오는 구간은 잘 나오는 거고, 안 나오는 구간은 안 나오는 구간이에요. 여러분 발의 잘못은 없다. 발 착하다. 전비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 주행거리계는 지금 보면 여기 체크 돼 있는 거 있죠. 보면 주행거리계 카드에서 표시, 주행거리계 카드는 어디 있냐면 여기 노래 듣는 거 옆으로 넘기면 여기가 주행거리계 카드입니다. 네, 아까 제가 체크해 놓은 것들이 하나, 둘, 세 개 나오죠. 세 개까지만 체크가 돼요. 누적 주행거리도 표시하고 이제 끌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현재 주행거리, 충전 이후 주행거리, 이걸 많이 보죠. 네, 현재 주행거리는 처음에 딱 앉아서 시동 걸고 드라이브 탁 넣는 순간부터의 주행거리. 그러다가 파킹 걸고 내렸다? 그럼 다시 리셋됩니다. 이거는. 마지막 충전은 그야말로 마지막 충전 이후로 그 누적만 보여주는 거. 그거 보는 것까지가 있고요. 여기 보면 리셋 버튼 있는데, 저는 토탈은 그대로 계속 살려놨고요. 여기는 바꿔가면서 쓰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에 좀 궁금해서 이렇게 누적해서 쓰고 있고, 겨울만 따로 누적해서 좀 쓰고 있는 거, 이거 그냥 개인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뭐 여행 갈 때마다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계절별로 나눠서 좀 전비 보고 싶어서 쓰고 있습니다.